학부모님들도 직장에 11시간 머무르며 일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 텐데 하고 싶지 않네요. 하물며 아이들에게 예. 11시간이나 학교 한 공간에 있어라. 이거는 좀 너무 아동학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하십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소희 정책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니어서 현장이나 뭐 현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양해 말씀을 미리 부탁드리고 현장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교육부가 초등 돌봄 교실을 내년에 이제 시범 시행을 하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교육부에서 초등 전일제를 해서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고 돌봄 교실을 8시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현재 방과 후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시간이 끝난 뒤에 뭐 과학, 예체능, 뭐 각종 취미 활동 이런 각종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학년 학생들이 1시 정도의 수업이 끝나니까 1시부터 5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예. 자율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이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예. 확실히 사교육 시설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방과 후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다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 방과 후 교육만 전담하는 이제 전담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방과 후 있으신 거예요? 강사 선생님들을 예. 그 교과목에 맞게 그 과목에 맞게 저희가 뽑는 거죠, 아 학교에서. 그렇구나. 네. 그럼 비중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과 그 방과 후 선생님들의 비중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방과 후 강좌가 열리는 수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에 비례해서 계속 교사가 있을 텐데 예. 방과 후 강좌가 다양하게 적은 수가 많이 열리는 경우에는 뭐 교사 수랑 방과 후 강사 수가 비슷하게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시고 방과 후 수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도 맡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실제 초등 교사들은 주에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수업을 담당을 합니다. 예. 아침에 8시 20분경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때 아침 활동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보통 9시부터 수업을 쭉 진행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저학년의 경우는 뭐 식사를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담당하시겠어요? 예, 그런 것도 모두 해야 되죠. 예. 실제 이 소근육 활동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간식이나 뭐 식사가 비빔밥 이런 거 나왔을 때 다 비벼주고 그리고 또 식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영상 중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우유 꼭지 따주시는 네. 것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3, 4학년까지는 예. 이 우유 꼭지랑 그 병뚜껑 돌리는 것 요거 그리고 애들이 뭐 힘들죠. 비닐 까는 것 이런 것을 좀 어려워해서 어. 교사들이 대부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점심시간이라는 것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개념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업무고요.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시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보통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예. 방과 후 시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 보충학습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하거나 교재 연구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 업무가 몹시 많습니다. 예. 제가 행정 업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방과 후 학교 예. 이런 거 수업료 계산, 강사가 오면 강사비 지급 그런 부분도 그런 다 것까지 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교사가 거예요? 합니다. 예. 학생 환불해줘야 되면 환불까지 뭐 교사들이 하고 그 이외에 뭐 교육 계획을 짜야 된다든지 이런 페이퍼 업무들도 되게 많고요. 모든 인력에 관한 업무는 거의 교사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오후 8시까지 전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실제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재 돌봄 교실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1, 2학년 예. 학생들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정부의 다 함께 꿈터라고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돌봄도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근데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비용만 주고
실제 돌봄 전담사를 배치해 줄 수 있는 재정 지원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더 가중이 됐겠네요. 그 네. 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학부모님들 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 교사들이 봉사 시간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이게 현실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들은 자원봉사가 가능한 학부모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네. 구하는 경우도 그럼 생기겠네요. 근데 실제로 학부모 자원 봉사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시라서 예. 이게 생긴 건데 봉사를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사 윤번제로 교사 당번을 돌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돌봄 교실은 학생들 간식 그리고 뭐 방학 기간에는 학교 급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 그리고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각종 물품들 구입까지 대부분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지금 1학년의 돌봄 교실의 경우는 정규 수업이 1시에 끝나고 이제 5시까지 방과 후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고, 그럼 고학년의 경우들 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도 5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방과 수업은 거의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예. 초등 돌봄 교실은 방과 후에 좀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1시에서 보통 7시까지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5시 정도에는 하교를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이죠? 뭐 저녁도 있고 뭐. 보통 부모님들이 퇴근하시면서 예. 저녁 시간 전에 아이들을 하교시키는 거죠. 그러면 5시 이후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뭐 사전에 좀 찾아본 바로는 맞벌이 가구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가구의 아이들도 돌봄 교실을 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 부모님의 퇴근 시간이 아주 늦은 경우에는 예. 학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돌봄 방법이겠죠. 요즘 뭐 조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돌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도 하고 예.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간식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비용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돌봄 교실에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7시까지 있으면 저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에 가서 먹습니다. 아, 그러면 집에 가서 먹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그 점심이랑 간식을 먹고 네, 간식을 한번 주고요. 예, 간식 너무 배고프겠다. 네, 배고프죠. 이게 사실 그때는 또 한참 커야 되고 네. 밥을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이긴 한데 네. 그런 현실이 또 있었군요. 만약 초등 전일제가 되면 이제 현지 교사 입장으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세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예. 우선 첫 번째로 학생들이 아침 9시 이전에 보통 학교에 등교하잖아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시간을 학교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정서 심리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예. 어른들도 직장에 11시간 머물며 일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 텐데 하고 싶지 않네요. 하물며 아이들에게 예. 11시간이나 학교 한 공간에 있어라. 이거는 좀 너무 아동학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아이들도 일종의 학교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네. 하는 셈이니까요. 공부도 하지만. 그럼요. 이게 그리고 좀 시기가 성급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초등 전일제가 독일에서 성공한 모델인데 예. 독일도 맞벌이 가정이 늘고 아동 보육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학교 교육 시스템과 분리된 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 시스템, 초등 전일제 학교라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걸 200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에 전국으로 전주로 확대를 한다는 거니까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해온 정책이거든요.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독일의 성공 사례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 도입해서 2025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예. 몇 년이 안 되는 매우 거군요. 성급하죠. 그리고 과거에 2011년에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엄마 품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서 예. 학생들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예. 성급하게 마무리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준비가 없이 현장에 준비가 없이 그냥 시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현장에 준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육부에서 혹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뭐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자리나 어떤 의견 개진의 연락은 있었습니까? 이게 뭐 대통령의 정책 과제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교원 단체들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무리다. 학교 이미 너무 과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니 지자체가 좀 양질의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보자라는 대안을 계속 제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주 큰 비용이 들잖아요. 예.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시간만큼의 돌봄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비용이 들어서 정부가 좀 결심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질문을 또 드리자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또 자녀를 여러 명 키우고 있으면은 아이 한 명당 학원비도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교육비 부담도 되는 데다가 현실적으로 좀 일찍 퇴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해주면 조금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 학부모님들이 현재 7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예.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 초등 돌봄 교실의 대체제는 보면 사교육 시설이거든요. 왜 사교육 시설을 선택하는가 보면 학교라는 공간만 제공했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데 정부가 노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학교 운영하는 교육재정의 일부를 좀 떼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정부도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좀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취하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 질 문제 때문에 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예.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확실하게 질적으로 좋은 돌봄 예.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작하자.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충분한 수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봄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교육부의 주장은 뭐 이후 부담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공공기관을 운영해서 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견도 냈었고 행정 인력을 배치하겠다라는 의견도 냈었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이원화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대안을 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 2년 전인 2020년에 발의는 됐습니다만 전담사들의 반발로 좀 무산이 되긴 했어요. 반발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자체별로 재정 상태가 다르니까 열악한 지자체로 이관이 된다면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고 공공성이 훼손이 되고 더불어서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단 학부모들의 일부 수요는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2020년도에 이걸 실시할 때는 실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했어요. 하루에 4시간 하는 분부터 예. 주로 6시간. 뭐 요즘엔 8시간까지 좀 확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법안을 마련할 때 확실히 쐐기 박아야 될 것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돌봄 전담사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분들의 불안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대안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이 정책을 좀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좀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